안녕하세요. 저 푸른 사자 완인이를 쓴 작가 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푸른 사자 완인이는 세렝게티 초원에 사는 사자 완인이의 모험 이야기예요. 완인이는 암사자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사자들과는 달리 작고 몸도 약한 암사자입니다. 그런 완인이가 무리를 떠나서 친구들과 함께 모험을 하면서 어떤 어엿한 사자로 자라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원래 동물에 별로 관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찮게 강아지 2마리를 집에 데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들하고 같이 지내면서 강아지들을 좋아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다 보니까 다른 동물들까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동물이 나오는 책이나 다큐멘터리를 열심히 보게 됐는데요. 그러다가 어느 날 우연히 암사자들이 사냥하는 모습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보고 암사자에게 아주 한순간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멋진 암사자를 어린이들에게 또 소개하고 싶은 마음에 푸른 사자 완인이를 쓰게 됐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사자 목각 인형이 세렝게티에서 제가 데려온, 완인이라고 생각하고 데려온 사자 인형이에요. 근데 사실은 푸른 사자 완인이를 처음 쓸 때는 세렝게티에 가보지는 못했어요. 꼭 가서 한번 직접 눈으로 보고 이야기를 쓰고 싶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러 가지 책도 보고 다큐멘터리도 보고 또 지도도 보고 제 나름대로 상상해서 푸른 사자 완인이를 쓰게 됐습니다. 그런데 고맙게도 많은 어린이 독자분들이 2탄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번에야말로 완인이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세렝게티에 가게 됐고요. 그래서 가서 모든 순간이 너무 기뻤고 모든 동물들이 너무너무 다 아름답고 근사했어요. 사자나 코끼리뿐만 아니라 작은 새 한 마리까지 모두 다 너무나 멋있었고 무엇보다 그 크고 작은 동물들이, 다양한 동물들이 한자리에서 평화롭게 모여 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른 사자 완인이 2탄에도 여러 가지 동물들이 많이 등장하는 그런 이야기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이 책을 처음 쓸 때 어린이들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무엇보다 암사자를 소개하고 싶었어요. 우리가 좋은 곳에 가면 좋은 사람이 생각나서 이곳을 소개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완인이를 쓰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멀리 있지만 사실은 우리와 가까울 수 있는 사자와 다른 동물들과 조금 더 친해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쓰게 됐어요. 그런데 학교에 가서 완인이를 읽고 난 어린이 독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법이라든지 또 지도자는 어떠해야 되냐든지 또 어떻게 서로 친구가 되느냐든지 또는 부모님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고민하는 그런 완인이의 모습으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또 생각해보는 어린이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자 완인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느끼는 모든 것이 제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를 열심히 했을 때 노력한 만큼 꼭 결과가 좋은 건 아니죠. 안타깝게도 우리가 뭔가에 최선을 다했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도 있고 또 운이 좋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완인이도 마찬가지로 무리를 떠나서 사실 성공한 날보다 실패한 날이 많고 사자들은 누구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가 나쁠지라도 완인이는 실패라고 말할 수 없는 건 친구들하고 같이 했던 과정이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완인이 혼자 사냥을 하다 실패하기만 했으면 그건 실패의 경험일 텐데 친구들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 속에서 서로를 이해할 수도 있고 서로 또 마음을 나눌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것이어서 친구란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냥에 성공을 하든 사냥에 실패를 하든 그 시간을 함께 나누는 존재가 친구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친구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걸 꼽으라면
이 에피소드를 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 어린이 독자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이권에 약간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날 4학년 어린이였었는데 사인을 받으면서 그 친구가 와서 저한테 따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프리카가 가난한 곳으로 나오지 않아서 이 책이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친구가 하는 말이 텔레비전에서 뭐 아프리카에 기부금을 건넨다거나 그런 방송을 봤는데 거기에 항상 아프리카 어린이들이 너무나 가난한 모습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자기가 그런 모습으로 방송에 계속 나오거나 또는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그런 곳으로만 기억하면 굉장히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푸른 사자 와니니에서는 아프리카가 가난한 곳이 아니라 이렇게 아름다운 곳으로 나와서 마음이 좋았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이야기해 줬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푸른 사자 와니니 2탄을 위해서 세렝게티에 갔을 때 그 친구가 해주었던 이야기가 다시 생각이 났어요. 아, 세렝게티는 어떤 환상적인 공간이 아니라 아프리카에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의 처음과 끝에 아프리카 어린이 세라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와니니 2탄은 작가의 말에도 쓴 것처럼 정말 어린이 독자들 덕분에 쓰게 된 책이에요. 처음에 그 책을 쓸 때 다음 책을 쓸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많은 어린이들이 와니니가 이제 무리를 이루었으니 이제 시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어린이 독자들이 궁금해 하시니까 또 다음 이야기를 쓰게 됐고요. 그 다음에 더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깊이 생각해 보진 않고 일단 다음 이야기를 썼는데 그 이후에 만난 독자님들이 아직 안 끝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떤 친구는 10권은 돼야 책장에 꽂아놨을 때도 보기가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어쨌든 와니니가 자식을 낳고 와니니가 자식을 거느린 새끼 사자들을 거느린 무리를 이루어야 이야기가 끝난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친구도 있어서 아무래도 여기서 멈추는 건 좀 곤란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인공인 와니니겠죠. 와니니 걱정을 많이 하고 와니니에게 용기를 주고 싶어 하면서 이야기를 썼으니까 와니니가 가장 애착이 가는 캐릭터일 텐데요. 또 하나를 더 들자면 또 가끔 어린이들이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와니니에 나오는 사자들 중에 누가 저랑 제일 비슷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마음 같아서는 용감한 주인공 와니니나 또 용맹한 지도자 마디바나 아니면 다정한 아산테나 뭐 이런 친구들 얘기하고 싶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저는 아무래도 말라이카랑 좀 비슷한 것 같고요. 그래서 다음으로 애착이 가는 캐릭터는 말라이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는 나날이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학교에 가고 학원에 가고 집에 가고, 어른들도 사실 똑같아요. 회사에 가고 집에 오고 마트에 가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푸른 사자 와니니를 읽으면 잠시나마 여러분이 세렝게티에 다녀오는 경험을 하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비슷비슷한 생활을 매일 하고 있지만 와니니를 쓰려고 세렝게티에 실제로 가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슷비슷한 생활을 하다가 가끔 책을 통해서 아주 낯선 곳으로 여행을 합니다. 해리포터를 읽으면 마법 학교에 가게 되고 SF를 읽으면 우주로도 가게 되고, 그래서 책은 저에게는 그런 곳이에요. 제가 갈 수 없는 많은 곳을, 또 상상 속에서만 가능한 곳도 마음껏 갈 수 있는 게 책 읽기라고 생각하고요. 독서를 통해서, 책을 통해서 어린이 여러분도 아주 많은 곳을 여행하면서 보다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나중에 직접 정말로 만나서 서로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악수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이미 만났죠. 책을 통해서 서로 만났고 앞으로도 또 책을 통해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책으로든 직접 만나든 다시 만날 때까지 언제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